차기 원내대표만큼이나 또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될지도 관심사죠. 여기에 심평 변호사가 새로운 시나리오를 언급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시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가능한 연기해달라는 그런 말을 자기 측근 국회의원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이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위원장은 제가 보는 한 가능하면은 전당대회에 참여를 하려고 당대표가 되려고 그런 뜻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한 위원장을 봐서는 너무 빨리는 아니되 또 너무 늦게는 아닌 시기에 정계 복귀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전당대회가 열려서 이 당대표를 출마한다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당내의 세력 분포로 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압도적으로 우세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심각한 내분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예. 그런 뜻에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상대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누가 있겠느냐? 예. 저는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홍준표 같은 분이 강한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한동훈 위원장과 상대하는 것이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김철원 교수님, 심평 변호사 주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도전을 하면 대항마로 홍준표 대구시장 나올 거다. 이런 시나리오인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 출마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른 선택지가 많이 없고, 저는 이번에 황우엽 비대위원장이 되는 걸 보고, 왜냐하면은 총선 지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어쨌든 차기 전당대회를 통한 새 대표가 가장 국민의힘이 보여줄 수 있는 혁신의 모습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황우엽 전 대표를 아마 비대위원장으로 하면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새로운 어떤 갈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긴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차기 전당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항마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언급하는 건 굉장히 좀 황당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첫 번째는 홍준표 시장이 현역 대구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당대표를 하게 되면 네. 두 개 다를 병행할 수가 없고 둘 중 하나를 그만둬야 되는데, 대구시장을 사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저는 대구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네. 만약에 어떤 당대표직이라는 게 결국은 대구시장보다 더 중책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조금 가능하지 않고, 두 번째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출마한다고 해서 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건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네. 출마했다 떨어지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님한테는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라는 표현을 했는데 잘못하다 본인이 이 개망신을 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홍준표 시장이 지금 아마 당대표 선거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지금 대구시장 본인 스스로가 하방시장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아마 하방시장으로서 아마 계속적으로 아마 정치적 혼수를 두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올린 글도 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제 올린 글인데요. 불난 집에 콩 죽게 하듯이 패장이 나와서 설치는 건 정치 도의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다. 이런 주제입니다. 보시면, 자, 서영주 대변인. 네. 이 불난 집에 콩 줍듯 패장이 설치는 건 정치의 도의도 예의도 아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철규 의원 얘기입니까? 모두가기도 같기도 하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봐서는 요즘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관심사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한동훈 바라기를 지나치게 하고 계시는데요. 네. 견제가 심하면 홍준표 시장한테도 득이 될 게 없어요. 적당히 하고 빠지시는 것들이 결국에는 전략적이고 지혜인데, 저는 심평 변호사의 말을 이거를 논평을 하기도 참 구차스러운 게, 저분의 어떤 논리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에서 추앙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미 본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떠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서로 간의 개인적인 의논이나 어떤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나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철규 의원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는 어떻죠? 그러니까 함수 관계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윤한 갈등이 잠재워졌는지 이게 어떻게 됐는지도 아무 앞뒤 어떤 두서 없이
본인 어떤 뇌피셜일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나올 것이다. 당대표로 나온다. 그건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어떤 상대가 돼. 이거는 무슨 소설도 이런 좀 그 상상하기 힘든 소설들을 쓰는데 네. 정치의 문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올 수 있는 여진이 있으나 네. 이 구도와 상황상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황호영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이철규 원내대표로 이렇게 낙점돼가는 분위기는요. 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다시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마당에 당대표를 나가서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대놓고 대립각을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전당대회를 나오겠어요?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평 변호사 말들은요. 앞뒤도 안 맞고 최근에 뭐 영수회담에 본인이 개입했다 이런 설을 얘기하시는 거 보면 조금 과하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좀 대통령실에서 자제를 시켰으면 좋겠다. 좀 네. 자, 자, 조언을 드립니다. 양만희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그 홍준표 시장의 네. 소셜미디어 글 맨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있는 띄워주시죠. 예. 불난집에서 콩죽비 콩죽비, 집 폐장이 나와서 설치는 거. 요게 네. 누구를 겨냥한 말이냐라는 게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네. 폐장이 나와서 가로 열고 원내대표 한다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원내대표 한다고 원래 있었어요? 있다가 지웠어요, 지운 근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제목을 기사를 찾아보면 원내대표 그 얘기가 나오고 원내대표 한다고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소셜미디어 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쓱 지운 것 같고 맨 끝에 나와 있는 맨 아래 나와 있는 우리 예. 괴멸시킨 뭐 이게 마지막, 한동훈 예. 전 위원장을 지칭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철규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한 것 같고 심평 변호사에 대해서는 아까 그 말도 보면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대를 연계해달라고 했다는 네. 얘기를 들었다. 이게 전원의 전원이에요. 그리고 노 본인도 위원장은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전원의 전원이 네. 내가 본인도 이 말이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고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도 이철규 원내대표가 되고 한동훈 대표가 될 것 같으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많은 전제를 깔고 있는 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 여부는 뭐 주목해서 볼 대목이긴 하만 좀 근거 있게 얘기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